인강 콘테스트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개념은 통합과학 1 141페이지, 부교재 141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관련 문제 한 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운동량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동량이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으로 기본적으로 P라고 나타내고요.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운동하고 있는 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속력을 곱해서 P는 mv 운동량의 값을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per 세컨드. 속력의 단위이고요, 질량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 충격량 바로 보겠습니다. 충격량은 중요해요. 충격량은 어떤 물체, 마찬가지로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힘의 시간 변화량을 곱하여 나타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느 물체에게 100만큼의 힘을 1초만큼 가해줬다 라고 했을 때 충격량의 정도는 100에다가 1을 곱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힘을 나타내는 공식, 즉 F는 MA를 여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F는 MA에서 M이 의미하는 것은 질량이고요, A가 의미하는 것은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력의 변화량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충격량의 일을 정해 보겠습니다. F 곱하기 시간 변화량인데요. F는 질량 곱하기 시간 변화량 분의 속력 변화량 곱하기 시간 변화량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간 변화량이 약분이 되면 남는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시간 변화량이 사라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MV를 아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운동량 P의 값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을 다시 정리하면 이는 곧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충격량의 정도와 운동량을 계속 비교해 나타낼 건데요. 뒤에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이 힘과 시간 변화량의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가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간 분의 어떠한 힘의 단위 뉴턴이니까 힘을 이렇게 받았다, 물체가 어느 시간까지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뉴턴 곱하기 세컨드 그리고 F 곱하기 시간 변화량, 즉 충격량의 값을 이와 같이 넓이를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주면 좋을 것은 힘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충격량의 값은 늘어나고 힘이 커질수록 당연히 충격량도 늘어난다. 그리고 또 같은 크기의 힘을 받은 경우 시간 변화량에 따라 평균적인 충격량의 힘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두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가 모두 S로 같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힘이에요. 그렇다면은 총 충격량의 정도는 같습니다. 왜냐? 넓이가 S로 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친구들의 평균적인 충격량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왜냐? 같은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에 나누어 받았을 때 평균 충격량이 더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용하여 충격 완화 기능을 가진 범퍼 또는 안전벨트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유형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저희는 운동량과 충격량 간의 변화를 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부교재 152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번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같은 속력 V로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했구나. A는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어떠한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겠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운동하다가 이쪽으로 운동했습니다. 운동에 변화가 생겼구나.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B는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운동량을 가지는 물체가 운동량이 0이 되었으니 운동량 변화량이 존재하겠고 그 값이 충격량과 일치하겠구나 정도를 문제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4m, m이고 그림 나는 A, B가 벽과 충돌할 때부터 A와 B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힘의 크기, 여기가 시간.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만든 넓이는 곧 충격량이다. AB가 벽과 충돌할 때부터 AB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벽에 충돌했을 때 힘이 얼마인지를 넓이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프가 시간축과 만드는 넓이는 A, B가 각각 OS, S이다. 이 값이 무슨 값과 같다? 충격량의 값과 같다. 그런데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S는 MV이다. S를 생각해 봅시다. S는 충격량과 같아요. 충격량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구한 공식에 의해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겠네요. 운동량이 어떻게 변화했는데 맨 처음 얘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었습니까? 질량 M만큼의 속력 V만큼으로 MV만큼 운동하고 있었는데 MV에서 운동량이 어떻게 됐죠? 정지했다고 했으니 운동량이 0이겠지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을 우리는 MV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래프로 만드는 면적의 크기라고 했으니 충격량의 크기가 곧 운동량 변화량인 MV와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S를 이용한 공식이 한 개 더 있었습니다. 바로 A에 대한 충격량의 크기였죠. 자, 그러면은 S가 MV였으므로 OS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OMV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A가 받은 충격량을 생각해 봅시다. A는 원래 4mV만큼 운동을 했어요. 여기서 OMV라는 충격량이 어느 방향으로 왔습니까? 물론 충격이 이렇게 가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OMV를 빼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서 MV에서 0으로 바뀐 이유도 MV만큼 운동하던 물체가 MV만큼의 크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받았죠.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MV만큼 운동하던 물체가 5MV만큼의 크기의 충격량을 반대 방향으로 받았으므로 5MV의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하여 계산해 줍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MV가 나오죠. 그럼 운동을 안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MV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플러스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겠구나. 그럼 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 지금 이 친구의 운동량의 크기는 MV겠구나 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해 봅시다. 벽과 충돌한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OMV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OMV는 무엇입니까? OMV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예요. 근데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 변화량과 같으니까 OMV만큼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4MV만큼 운동하던 물체에 OMV가 가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을 해서 합차를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틀린 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D를 봅시다. 벽과 충돌한 후 A의 속력을 묻는 것인데요. 자, 지금 A의 벽과 충돌한 후 A의 운동량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운동량 얼마죠? MV겠죠.
그런데 운동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나타내는데 우리는 질량의 크기를 알고 있죠. 얼마? 4m. 근데 속력이 계속 변하니까 모르잖아. 하지만 이 속력의 크기는 이 공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mv는 4m 곱하기 얼마나 되죠? 4분의 1v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4m만큼의 친구가 4분의 1v만큼 운동을 하기 때문에 mv만큼 운동량을 가지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벽과 충돌한 후 A의 속력은 4분의 1v이다. 맞는 답이 되겠죠? 답은 기억 디귿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